그 자연스럽게 이제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 전망에 한 말씀씩 하시고 얘기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홍구 선생님. 전망 없으시죠? 역사학자로서 이제 좀 거시적으로.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청년 실업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통일 문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한국이 그 아까도 이제 그 많은 것들이 한국에만 있다 했는데, 한국에만 있게 된 근원은 한국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단 문제죠. 분단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돼 있기 때문에 친일파가 살아남았고 지국주의에 협력했던 자들이 집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그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게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단지 실업뿐만 아니라 그 청년의 절반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군대에서 2년간 그 썼고, 그리고 이 청년 실업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 젊은이다운 기계라든가 창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러니까 경쟁을 그 강조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뒤처지면 죽는다 하는 이데올로기를 정말 이 유치원 때부터 주입을 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그 진취성도 나오질 못하는데, 이건 아마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정말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닥치게 된 데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거기다 몸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민주화되고 나서 20년, 25년 지났는데 어디 가서 강연할 때 꼭 이제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민주화돼서 슬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면, 이거 정말 누구 약 올리는 것처럼, 민주화돼서 슬림살이 나아진 거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재벌이고 관료들 살파 안 났고, 그리고 또 조중동 살파 안 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야말로 뭐냐면 우리 옛말에 죽 서서 개 줬다. 죽 서서 개 줬다 했는데,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했었던 만큼, 우리가 여태까지 민주화를 하느라고 피 흘렸고, 그리고 산업발전을 이 정도의 산업발전, 세계 10위권의 그 경제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그 노동자와 농민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온 것을, 자기 밥그릇을 찾는 것이죠. 자기가 밥그릇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2012년 내년이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전환기를 우리가 맞이했다. 그 전환기라는 게 결국 그 냉전 체제 20년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체제 재편기가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봉건주의와 봉건 세습 폐쇄적인 계급 구조, 신분 구조, 상속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중심에 역시 정치 권력은 제한을 못하고 재벌 권력들은 지나치게 비대해야 되고, 이게 우리 문제 같고요. 한홍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렇죠? 제 목소리를 못 내고 불온시했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론이 있죠. 우리나라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론.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 북한 땅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적에게는 자유가 없고, 그 자유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고, 그다음 북쪽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동일할 때는 그대로 국가보안법 원리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전혀 다른 맥락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했더라도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니까 우리가 주장을 하는 순간 이건 이적행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토론과 공론의 자유를 완전히 봉쇄시켜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87년 체제를 자꾸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이거는 악습이 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자는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내 손으로 대통령을 여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적 민주주의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으로서 민주주의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 단계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선순환의 구조를 때로는 갈아먹어버리고 단계적으로 이어야 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고 무엇을 위한 87년 체제였는지를 되물어서 시민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제가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하고 자본주의를 혼동하면 안 된다.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가급적이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나 자본이 주인인 자본주의만 시장 경제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되 자본주의적인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중요한 이런 정책적 결정들은 아주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설사 지금 아까 주주 자본주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주주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연구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수가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큰 기업들은 다 이 사회의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나 사회 어떤 공익적인 요소들도 고려하면서 운영되는 그런 경제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게 경제 민주화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게 결국 그 사람 사는 세상, 공동체 복원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진에 갔을 때 거기 가족 대책위 이제 저 엄마들 아이들이 그 방 2개짜리 가게를 이렇게 빌려서 거기서 이제 같이 밥 해 먹고 또 뭐 투쟁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시민들이 뭐 쌀이다 반찬이다 뭐 휴지다 이렇게 사서 그 갈 때마다 이게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우리 그 노동자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 배려, 희생, 나눔 이런 것들이 있어. 거기서 또 그 노동자 가족들이 해고자 가족들이 충전도 하고 희망도 갖고 이렇게 선량한 국민, 이렇게 정말 또 그분들이 요즘은 또 FTA 투쟁도 열심히 또 서울도 오고 다른 또 어려운 쌍용에도 이렇게 또 가서 같이 연대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국가가 너무 좀 돈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좀 존중해주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챙기는 그런 제도와 그런 흐름만 만들어내면 우리 국민은 정말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국민이다. 그리고 진짜 모범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국민이다. 근데 그 첫 출발은 경제 민주화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TV에서 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TV에는 나오지 않는다. 네. 미국이 저렇게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재벌개혁을 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재벌개혁을 한 그게 무너지면서 다시 잠깐 동안은 괜찮은 줄 알았지만 2008년도 경제위기를 맞게 됐단 말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재벌개혁하면은 그러면 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는 잊혀지고 소비자도 잊혀지고 주주도 잊혀지고 소액주주들 다 잊혀지고 우리는 지금 2040 세대들 다 잊혀지고 노동자 다 잊혀지고 서민들 다 잊혀지고 자영업자들 다 잊혀지고 다 잊혀진 거죠. 의사결정을. 그렇게 저렇게 고통받아서 우리 지금 자살률이 이렇게 OECD 최고 국가, 최고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우리 관료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이게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주인이 다시 주인이 되고 잊혀진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는 더 건강하게 된다. 이게 역사적 사례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얘기 아주 좀 훌륭한 얘기. 오늘 뭐 경제 119 헌법 119조 때문에 이제 생긴 말이지 않습니까?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의 119 두 가지가 있다. 불났을 때 누르는 119가 있고 그리고 경제 위기 때 누르는 119가 있다. 아마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주요 언론 매체에서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주요 이슈로 해서 이런 일을 늘 다루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 시장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가가 사유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사유물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이른바 유지해왔던 거짓말이든 진짜든 유지해왔던 국가라는 체제 자체가 이제 부정되고 있는 그런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에 진입되고 있다. 특히 FTA 문제하고 연관되면서 그런 역사적인 중대한 국면에 역시 한국인민들은 현명하다.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보가 이제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진보는 배가 부른 것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될 차례라는 겁니다. 밥도 주고 일도 주고 집도 준다 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복지 제가 어디다 말했습니다만 이게 제2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생활민주화야말로 진정한 민주화다 사실은 그 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FTA 투쟁, 반 FTA 투쟁 그리고 이런 경제민주화 요구 특히 사실 다음 정권 잡았을 때 정말 미리부터 준비 잘해서 진보가 밥이라고 하는 거, 진보가 이불이라고 하는 거, 진보가 따뜻한 온돌이라고 하는 거 증명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야, 밤 12시 15분이구나. 잠깐만, 자 종일님 얘기하세요. 인서트 할때 넣어준대요. 자, 인서트 잠깐만 하겠습니다. 뭐 끝나고 악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정책 대한 얘기는 할 자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책에 좀 담아놨으니까 진짜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거, 만들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책도 해봐라. 책 제목 그러면 더 좋고요. 책 제목도 말씀하셔야죠. 책 제목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죠.